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문제 1의 풀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쪽의 기본 작업 다시 1번의 시트는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 형식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이거 잘 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전식 이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기본 작업 이 시트부터 보시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A1에서 G2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범위부터 잡아주세요.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을 공서의 18에 굵게 지정해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목록단추 눌러서 그리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서 16 굵게. 그 다음에 행높이는 오른쪽 누르셔서 행높이를 28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2, 3셀에 입력된 문자열을 상여금 문자열을 한자로 변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 3셀에다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 범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자 키 누르셔서 상여금 선택하시고 여기 입력 형태 한자로만 되어져 있는지 보시고 변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주세요. 자, A1셀에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A1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자, 메모 삽입 누르면 컴퓨터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백스페이스 길게 누르셔서 지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메모에 입력되어져 있는 2021년 5월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메모에는 항상 표시되도록 해달래요. 그러면 A1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는 맞춤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이동 포인터 모양일 때요, 메모 서식에 오른쪽 누르셔서 메모 소식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 탭에 들어오셔서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 사이즈만큼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D사에서 G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영역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D4에서부터 G15까지 범위 잡으시고 셀 서식 들어오세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형식을 지우시고요. 자, 여기에 천자리 구분 표시와 숫자 뒤에 원을 붙여달라고 있어요. 표시 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00이었을 때 1000원 쉼표 스타일 들어가면서 해달래요. 그러면 샵, 샵샵 0을 갖다가 클릭하셔도 되고요. 샵, 샵샵샵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 입력하시고 위에 보기에 정확하게 나온 거 확인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5번에 A3부터 G15 영역을 모든 테두리로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범위 잡으시고요. 여기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있으시죠? 우리가 Alt 2, 3에 등록하셨으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해지하시고.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에 3번에 오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에 보시게 되면 뭐에 대한 기능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딱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해달라고 되어져 있나요? 자, 그러면은 함수가 있는지 더 한번 보실까요? 자, 함수는 레프트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수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행전체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조건을 갖다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모델명이 B로 시작하는, 그러면 여기 모델명에 보시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데이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얘랑 비교해 달라는 겁니다. B하고 B를 찾으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셀에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함수 보고 얘를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레프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함수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 4셀에다가 놓고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레프트 입력하시고 텍스트는 모델명 클릭하시고 여기서 몇 글자 불러와야 돼? 한 글자 불러와야 되는 거 맞죠? 바로 닫고 컨트롤 엔터 치셔가지고요. 여기 모델명의 첫 글자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해 주냐면 B하고 같이 비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는 쌍따옴표 안에 대문자 입력하시고요. B로 컨트롤 엔터 입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입력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B라고 써져 있는 셀에 여러분들 true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수식을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복사하시고 ESC 누르시고 자, 조건부 서식은 어디부터 하냐면 데이터에 대한 범위만 딱 잡고 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클릭하시고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다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조건부 서식에는 셀값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F4키를 누르셔서 무조건 열고정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글꼴색을 표준색의 주황으로 그 다음에 채우기를 자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 누르셨으면 글꼴에서 글꼴색의 빨간 여기 색에서 주황 세 번째 거 있는 게 주황이죠. 주황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자주 색깔을 했는데 여기 자주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늬색에서 목록 단추 눌러고 표준색에서 요거 색깔을 확인해 줍니다. 자주색 여기 보셨죠?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다 온 거예요. 빈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자주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여기 true 자리에만 색깔이 조건부 서식이 잘 칠해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도움받기 위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라서 딜리트 눌러주시고 지워주시면 자, 그럼 계산 작업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이제 함수 먼저 보시게 되면 dCount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dsum은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부터 확인해 보면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시나요? 자, 그러면 결과값은 합계니까 여기 함수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여기 dsum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dsum은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조건이 바로 뭐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서명이 영어표현 요거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표에서 부서명하고 영업팀이 얘가 조건이고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구한다고 계산하는 값은 지급액의 합계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필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D12셀에다 놓고 는 dsum 자, 데이터베이스 표 필드명까지 포함해서 전체 표 범위고요. 필드는 지급액의 합계액이라 했으니까 지급액 클릭하시고 크리티아는 부서명이 영업대인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크리티아 다음에 인수 없으시니까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값이 나오는 거 맞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2번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번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사원들의 합계에 대해서 평균을 셀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함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 D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 올림 함수이고요. 에버러지 ifs는 조건이 여러 개란 얘기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함수 2개 중에서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평균 셀에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조건 결과값을 갖다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는 에버러지 ifs로 갖다 구하라는 건데 에버러지 ifs는 조건이 성별이 남이면서 결과가 승진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건을 비교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 안에서 남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이면서는 AND 조건이라는 거 알겠죠? 결과가 승진이면 크리티아 자리에 승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버러지 ifs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건데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계산값의 합계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I12셀에다 놓고 에버러지 ifs를 갖다가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에버러지 렌즈는 첫 번째 조건
성별이 남이면서 고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별이 남.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이 남을 찾아야 되니까 남이 들어져 있는 범위. 그러니까 크리티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에버러지 렌즈네. 에버러지 렌즈는 결과값의 범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계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크리티아 렌즈와는 성별에 들어있는 조건의 범위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남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과에서 결과 범위 안에서 누굴 찾는 거예요? 승진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로 닫으시고 엔터 쳐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값이 90.8이 나왔습니다. 문제 끝까지 잘 읽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삼각형에 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수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값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 라운드업 반올림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라운드업. 그 다음에 라운드업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넘버는 숫자잖아요. 에버러지 이프스가 수치로 나온 거 맞으시죠? 그래서 통째로 에버러지 이프스가 넘버에 들어가고 컴마 찍으셔서 넘지지수는 소수 첫째 자리니까 1이라고 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표 3번이랑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표 3번에 함수 보시니까 if가 이제 true false 값을 갖다 표시해 주는 거고, max는 최대값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min은 최소값을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함수 중에서 뭐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결과값을 보시면 되겠네요. 결과값을 보시니까 자, 여기에서 최대값 판매,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공백 이렇게 찍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결과값을 찍는 게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if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if문은 if 중춘문을 갖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if로 쓰시게 되면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판매량이 가장 많이 판매되면, 그러면 얘는 뭘로 갖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맥스로 갖다 구하는 거고, 가장 적게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얘는 민으로 갖다가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자, 지금 여러분들 D16에서 D25까지 범위 잡으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죠. 는 하시고 맥스. 자, 얘는 맥스의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판매량의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채우기 핸들 밑으로 내리셔야 되니까 값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해 주시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값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값을 갖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의 첫 번째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네, 여기 보시면 1084네요. 맞아요? 1084.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은 값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다가 앞에다가 맥스 앞에다 놓고 셀값이 입력해야 되니까 판매량 클릭하고 같은 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 밑으로 내리셔야 되는데 그 다음 값을 참조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나비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치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값을 갖다 구했을 때 1084라고 있는 자리가 제일 큰 값이었잖아요. 여기만 true 나오고 나머지는 false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true 값이 최대 판매로 찍어주셔야 돼요. 요거 찍어주는 함수가 뭐냐면 if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수식의 앞에다가 놓고요. if가 들어갑니다. 자, if 들어가면 로지컬 테스트 나옵니다.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논리식으로 만들어서 true false 나오게 했죠. 그래서 맨 뒤에다 커서 갖다 놓고 컴마 찍으시고요. 컴마 찍으시고 여기에 true 자리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누가 찍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최대 판매가 찍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최대 판매가 찍으시고 컴마 찍으셨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찍어주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값이 마지막 값이 있는 거가 아니고 두 개에 대해서 또 해줘야 돼요. 최소값을 판매해 주는 거를 갖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펄스에 또 논리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if에서부터 로지컬 테스트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펄스일 때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여기서 맥스가 아니라 뭘로 갖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민으로 갖다가 구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 특히 눌러주시고 요거의 식은 똑같고요. 네. 그러면 요거의 조건에 만족했을 때는 뭐를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최소 판매를 찍어달라는 얘기고요. 트루 자리에 컴마 찍어서 펄스 넘어오신 거 꼭 여기 인수 보세요. 그리고 공백으로 찍으라니까 쌍따옴표 2개. 자, 여기에서 if문 몇 개 썼어요? 하나, 2개 썼으니까 연속해서 가로를 2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았을 때 여기가 검정색 가로인지 꼭 확인하세요. 자, 컨트롤 엔터 치셔가지고요. 여기 첫 번째 값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제일 큰 값이었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에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표시가 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표사랑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 보시니까 프로퍼가 있고 어퍼가 있고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달래요. 프로퍼는 첫 단어만 대문자이고 어퍼는 대문자를 갖다 찍어주는 함수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결과값을 갖다가 찍으라는 게 뭔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하래요. 그래서 팀명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얘가 다 대문자로 찍으래요. 그리고 연고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 연고지가 첫 단어가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프로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가 들어갈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표시 예를 보시게 되면 팀명이하고 연고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네, 여기 팀명인 대문자 나오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이렇게 연고지의 수원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뭐부터 뭐 해줘야 돼요? 대문자부터 찍어주셔야 되는 거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비고에다가 범위 잡으시고 J16에서 25까지 잡으시고요. 체육핸드 밑으로 하는 거 행이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대문자니까 어퍼. 자, 누구를 가지고 대문자 찍어준다고요? 팀명에 대해서. 체육핸드 밑으로 내리셔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죠, 행이.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게 내비두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게 되면 대문자 되셨죠. 근데 여기에 뒤에 뭐가 찍혀야 돼요? 가로가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n% 하시고 쌍따옴표 안에 가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셔가지고 여기가 나오게 했습니다. 가로가. 가로 안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연고지가 들어가는데 첫 대문자만 찍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 프로퍼로 갖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프로퍼 텍스트는 연고지.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은 첫 단어에만 대문자가 찍힌 거 보이시죠? 뒤에 뭐를 닫아줘야 돼요?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n% 연결해서 보여주는 가로니까 쌍따옴표 안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가로 해주시게 되면 우선순위 가로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같이 하나씩 끊어서 보는 걸로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함수 보면 표 5하고 같이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브이로그업하고 위크데이 나왔네요. 브이로그업은 함수 이름이 잘못됐을까요? 제가 잘 실수했네요. 보니까 브이로그업이 아니라 h로그업. 제가 너무 브이로그업을 좋아하나 봅니다. 자, h로그업하고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참조하는 표가 가로로 되어져 있는 표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적표가 있네요. 성적평가표. 이거에 대해서 찾는다는 얘기고, 위크데이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얘는 요일을 갖다가 계산해주는 함수이긴 하죠. 근데 제가 함수 잘못 썼네요. 이크가 아니라 에버러지로 갖다 써줘야 되는데. 네. 위크데이하고 에버러지 평균을 구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얘가 결과값이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저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평가를 표시하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어디 있나 보더니 여기 있죠. 요거 평가를 구하는데요. 중간하고 기말고사에 누굴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요거 성적평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 평균을 찾으셔갖고 요거 평가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결과값을 찍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은 뭘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h룩업으로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h룩업이 나오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찾을 값이 뭔지를 보시라고 했죠. 찾을 값은 중간 기말의 평균을 갖다 찾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평균 값을 몰라요. 그래서 범위 잡으시고 는 하시고 에버러지. 자, 여기 옆에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뭐라 했어요? 중간 기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라는 말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결과값을 구하니까. 그래서 한 태 안에 누굴 구한다는 얘기 보면 돼요. 평균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채우기 핸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밑에 내려왔을 때 여기를 참조해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움직이게끔 열을 놔두셔야 되겠네요.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평균을 갖다가 잘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3개 정도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하려고요. 자, 범위 잡으시고 자, 요거 에버러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함수에서 보시면 요거 평균을 구해 가지고요. 여기 성적 평가표에 있는 얘하고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정확한 값이 정확하지 않는 값이에요. 네, 정확하지 안 구하죠. 근사값을 구해요. 근사값은 생략할 수도 있고 1을 쓸 수도 있고 true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생략을 해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값은 평가를 구하는 거고 H룩업, V룩업, 인덱스, 매치가 나왔을 때 꼭 저처럼 이렇게 찾아놓고 쓰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에버러지가 H룩업의 찾을 값에 들어가는 거 룩업 밸류에 자 앞에다가 룩업 밸류 H룩업 쓰시고 룩업 밸류는 에버러지에서 현재 표를 갖다 구하는 거고요. 현재 값에 있는 표하고 같은 값을 찾는 거고 테이블은 찾을 값과 결과값의 범위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 했을 때 값이 밀리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결과값을 찍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평가를 찍어야 되는데 얘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래서 로 인덱스라면 결과값을 찍으려고 하는 행본을 써주시면 돼요. 2라고 써주시면 되고 렌즈 룩업은 생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값을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생략을 했을 때 쓰는 거 렌즈 룩업을 생략했을 때 표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true일 때는 1로 갖다가 써도 되고 true를 써도 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는 것 같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88.5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여기 80점에 들어가니까 우수에 들어가는 거고 94점이에요. 94점은 지금 어디에? 여기 최우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77점이에요. 77점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이 1번의 분석 작업에 1번 시트에 오셔갖고 기능이 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딱 보니까 부분합이죠. 자, 부분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는 건데 여기 문제에서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부분합이라고 나오시게 되면 정렬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정렬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정렬은 뭘로요? 성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 안에다 놓고 여러분들 여기 표에 보시면 위에 표하고 아래 표하고 꼭 보셔야 돼요. 불필요한 셀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니까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드명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정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성별. 값에 대해서 할 거고 얘는 내림차순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여기 성별별로 여자, 남자 요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그룹할 항목으로 우리가 금방 정렬하셨죠? 성별에다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서류의 직업평가 면접을 총점 얘를 뭘로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값을 구해야 될래요.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 함수를 클릭해 주시고 해지대 이거를 위아래 이렇게 꼭 보셔가지고 해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서류하고 직업평가 면접 총점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최소값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깜빡하고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최소값으로 먼저 구해달라는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최대값을 구했어요.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최소값 여기는 지금 값을 바꾸지 않으셨잖아요. 얘 값이 있죠. 그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서는 새로운 값 대치를 해지를 하시고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은 여러분들 여기 값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똑같은 필드명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니까 체크가 그대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요, 위에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하신 건데, 문제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하고 여러분들 꼭 출력 형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출력 형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능을 보니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해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표값은요, 여러분들 계산값에다가 먼저 미리서 보시게 되면 전국 특산면표에서 한라봉의 판매 총액 있죠. 총 판매액. 자, 여러분들 F10이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려 있죠. F10을 갖다가 보시는 겁니다. F10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값에 수식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8,575만 원인데 지금 얼마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1억이 되고 싶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목표값은 해당하는 셀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그냥 클릭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분석 안에서 데이터표에서 가상 분석에 오셔서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F10 셀이 맞는지 보시고 찾는 값을 얼마 넣어주면 돼요?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죠. 1 하시고,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8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값을 바꾸려고 하는 셀이,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돼요. 판매량이 D10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바꿀 셀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판매량에 D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같은 행에 있는 D10을 갖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리고 여기가 1억이 바뀐 거 보이시죠? 확인 누르셔서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매크로 작업이 2개 각각에 대해 문제에서 푸는 거가 10점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요거 갖다 풀기 전에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얘는 23에서 여기에다가 버튼 B13, 13, 14 여기다가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옆에다가 열이 똑같은 면을 옆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복사본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예행 연습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G4에서 G11 영역을 평균으로 계산하는 매크로로 생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이름은 에버러지로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범위를 잡으시고 여러분들 수식에서 여기 자동합계 평균 예를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는 하시고 에버러지 범위 잡힌 상태에서요. 에버러지 하시고 여기 조건이 여기에 대한 평균이니까 전체의 과목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으시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쳐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하시고 에버러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요거 전체에 대한 평균 범위 잡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고 다시 클릭하셔서 채우기 핸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장 편한 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에버러지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크로는 여기에만 기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여기 바로가기 키하고 현재 매크로 위치 저장하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는 하시고 에버러지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에버러지가 또 이렇게 또 저한테 착착 잘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어하고 과학 탐구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범위 잡으시고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입력하셨잖아요. 요거에 대한 매크로를 생성하라 하시니까 범위가 잡혀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범위 해제하시고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추를 그리라고 하는데 B13에서 C14에서 그리라고 돼 있죠. 범위를 딱 잡으시고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삽입해서 단추 눌러주시고 여기 모서리에 왼쪽에 모서리에 꽉 대시고요. Alt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딱 정확하게 셀 들어간 거 보이시죠? Alt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부터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Alt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매크로 저장해 놓은 평균을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이름을 평균으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평균으로 그냥 바로 타이핑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바깥에 이렇게 클릭하고 놓쳤다 그러면 여기 손가락일 때는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텍스트 편집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다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매크로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에서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그리자마자 매크로 기록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자마자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평균에 대해서는 내가 타이핑했기 때문에 범위를 해제하시고요. 평균 딱 클릭하셔야 돼요.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3에서 G3이에요. A3에서 G3 딱 범위 잡으시고 얘를 강조 6으로 저장하는 매크로를 해달래요. 셀 스타일 이름으로 저장해달라 했고 어디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전체의 막대 박스가 바로 스타일, 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버튼 누르셔갖고 강조 6이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연두 색깔로 보이시죠? 요 색깔로 넣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알아보셨으면 여기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바깥쪽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뭘로 입력해달라고요? 셀 스타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우리가 금방 예행 연습한 거 범위 잡으시고 홈 탭에서 네, 셀 서식에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강조 6을 갖다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범위 해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작업 표시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개발 도구에서 누르는 기록 중지하고 여기 준비 옆에 있는 네모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거 누르셔도 되고 위에 거 누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기록 중지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범위를 잡아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도형을 직사각형을 그리시는데 어디다가요? 23에서 F14의 영역에다 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3에서 F14까지를 범위를 딱 잡으시고요. 얘는 도형으로 그려달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여러분들 직사각형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서리다 딱 대세요. 그리고 Alt를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시고 자, 드래그 하셨으면은요. 여기 텍스트를 셀 스타일 이름으로 입력하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셀 스타일 입력을 하시고 도형을 클릭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동 포인터 모양일 때 오른쪽 누르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기록을 하시는 이름이 뭐예요? 셀 스타일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매크로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눌러주시고 셀 스타일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해제하시고요. 요거 복사하셔가지고요. A3 셀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셀 스타일을 딱 클릭했을 때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확인 다 하셨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신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삭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해제하시고 자, 저장하시면서 자, 차트를 지금 보시니까요. 차트 탭에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해 보니까 차트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실수로 해갖고 이렇게 지웠어요 모르고 그러면 바로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 입고량과 재고량의 계열만 차트가 표시되도록 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범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범례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고량하고 출고량하고 재고량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지워달래요? 이거 출고량을 지워달래요. 그래서 통째잖아요. 그러면 출고량의 계열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니까 네, 주황색이 있네요. 그러면 주황색을 딱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지워지셨죠? 그러면 1번은 끝났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의 레이블은 차트 위 추가하여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 위, 차트 위 눌러주시고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쓰시고 엔터 치세요. 꼭.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도둠에 16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홈탭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은 표준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다가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계열 안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 영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우기로 오셔가지고 여기 주황을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뜰 건데 여기 채우기에서 채우기 누르셔가지고 단색에서 여기 색에서 여기 주황 누르셔도 돼요. 어떤 걸로 덜 편한지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지정해 달래요. 그러면 주 눈금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선을 갖다가 주 여기다 들이대면 세로 갑축 눈금선이라고 떠요.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이 양쪽으로 생기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그죠? 네, 요거를 보시고 요게 주 눈금이 선택되면 선을 갖다 지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범례는 글꼴을 도둠에 12치로 하시고 아래쪽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범례 클릭하시고요. 홈 탭을 누르셔서 여러분들 도둠으로 12포인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가시라고 했으니까 여기 범례 서식의 텍스트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범례 옵션에서 여러분들 여기 범례 옵션 있죠? 누르셔갖고 범례 옵션에서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세로 갑축의 단위, 주 단위를 80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 단위 세로 갑축 있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축 서식이 뜰 거예요. 그래서 축 옵션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요? 축 옵션을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누구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 단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주 단위라고 있는데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출력 형태랑 똑같이 나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2로 해달라요. 그러면 차트 영역은 바깥쪽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죠.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 테두리 와야 되니까 채우기 비 선 탭에 오셔서 여기서 선 탭을 누르셔가지고 펼쳐주시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너비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여기 넓이를 EPT로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두께가 조금 넓어져 있고요. 둥근 모서리로도 지정해 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밑으로 쭉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게 되면은 아마 그림으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여기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채점 프로그램 돌리려고 합니다. 채점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검색을 누르시고 시작을 누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까시게 되면 어디 있냐면 영진닷컴 여기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요. 2021년 커말 리그 채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얘는 반드시 오른쪽 눌러서 자세히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한 번은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채점 프로그램 안 됩니다. 그리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뜨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문제 푸신 거가 뭐예요? 그쵸, 최신 기출 문제 1이죠. 클릭을 하시고 작성 파일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작성해 놓은 거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은 거 불러오시면 되겠죠. 최신 기출 문제 1의 거 열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채점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불러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에서요 정답을 불러오셔야 되겠죠. 나란히 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하셨으면 제가 요거 윈도우 키 누르시고 나서 왼쪽으로 클릭하라고 그랬고요. 오른쪽으로 된 거는 내 이름 저장된 거 있죠. 이렇게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열려 있으면 닫으시고요. 여러분들 기본 작업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마이너스 5점이 나오겠네요. 저도 오타가 있네요. 보니까 저도 100점 맞기 어려워요. 사실은. 결과값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셔야 돼요. 결과값이 나왔네요. 닫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93점 맞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본 작업에 기본 작업 1-66셀의 값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요거 셀에 대해서 값이 틀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열어놨어요. 얘가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얘가 정답이고 제가 입력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뭐냐면 여기 타이핑은 뭐 못하시면은 제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아쉽고 내가 함수를 잘 못하신다 그러시면은 여기서도 배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셀 하나 입력하는 데에 0.06 값 또는 뭐 0.08 값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는 대로 5점 안에서 배분해 가지고 값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함수 다 못했다 시간이 남았을 때는 얘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맨 나중에 하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 틀렸네. A2 작업에 A1 셀의 글꼴이 틀리대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답에서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A1 셀을 봤어요. 봤더니 제가 여기 볼륨이 공서에 18인데 여기 16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여기 18로 안 해줬기 때문에 얘가 에러가 뜨는 거죠.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채점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실 때도 유익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 실수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가지고 지금 공부할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